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2월 10일, 1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시황 수급 살펴보고요. 만기가 지났죠. 만기날 저녁 방송을 못했는데, 지수 범위, 한 달 동안 좀 지수 범위, 시나리오 좀, 미리 좀 예상 흐름을 좀 짚어보고요. 개인들 수급 기준으로. 자, 이번 주는 내일 모레 있을 FMC가 과연 산타 선물을 갖다 줄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미국은 뭐, 금요일날 조금 내려서 마감을 했고요. 자, 금요일날 먼저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은 뭐 종가상으로는 선물 매도를 했죠. 트레이딩 참 잘합니다. 봐도 잘합니다. 이제 선물 수급 그리고 고점에서 다 매도해서 한 5,000개 정도 환매도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한 5,000개 정도 환매도를 해서 이게 내일 매수로 바뀌면 약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내일 좀 보고요. 뭐 외인들은 소극적으로 현물 매수, 기관들이 금투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연기금은 훌륭합니다. 연기금 수급은 훌륭합니다. 매수를 계속해서 하지를 않고 종가에는 털고 만기날도 종가에 왕창 집어던지고 계속 그런 패턴을 반복을 합니다. 코스닥은 외인들 현물에 기관들 일부. 자, 중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소형주, 코스닥, 뭐 대형주, 양시장 모두 중형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반등할 때는 중소형주가 목요일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반등할 때 중소형주 중심으로 조금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코스닥이 1% 가까이 반등을 했고, 여기는 뭐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음봉 6개 만들었으면 양봉 만들어야 될 자리긴 합니다. 이게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였는데 결국에는 금요일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자, 만기는 지수 이추가 거의 뭐 정해져 있었어요. 만기날은 이게 며칠이었던가 이게 요 날이었네. 잠시만요. 뭐냐면은 이게 만기 당일이었습니다. 만기 당일날 모습이었는데 옵션 당일날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308에서 310 사이를 보았는데 결국에는 만기 당일날 307까지 콜 매수하면서 풋 매수했었죠. 양매수. 310 풋을 결제를 받고 307 콜을 결제를 받으려고 종가상으로 307에서 308 사이, 310 사이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불 올라가기는 그죠? 못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마감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이 중요하긴 한데 위클리를 놓고는 목요일인데 그 자리를 놓고는 외인들은 콜 매수 어제 하루였는데 콜 매수를 좀 늘리는 모습입니다. 매도를 하고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종가상으로 푼 매도를 늘리고 왕창 늘리고 콜 매수를 늘렸죠. 가상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은 자 봅니다. 외가격 쪽에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은 조금 변화 과정을 봐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305에서 300 사이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 근데 계속 12월 들어서 계속 음봉으로 누르다 보니 거기까지 내려왔었죠. 305 부근까지.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292에서 305까지 두툼하게 지지선이 있고요. 그렇다고 위쪽으로 푼 매도가 콜 매도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듯 하면서 위로 저항을 잡아놨습니다. 315. 자, 결국에는 뭐 가두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올라가면 315고 내려오면은 305포인트고 오버슈팅 되면은 320이 되는 거고 언더슈팅 되면 300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305에서 315 아래로는 300에서 320 레인지를 두고 지수 움직임을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 회의가 뭐 안 좋아도 하루 만에 그 분위기에 따라서 외인들 수급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지지선은 305에서 300 사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위로는 좀 열어두면 좋은데 위쪽도 이렇게 열어두지를 않고 있는 모습이죠.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인데 과연 FOMC 이후에 FOMC 결과 내용에 따라서 방향을 위쪽으로 레벨업 시킬 것이냐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 시킬 것이냐는 화요일 수요일 이후로 주 후반에 과정을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수급.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또 글로벌 파생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지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또한 체크를 좀 하고 갑니다. 아직은 좀 이르긴 해요. 며칠 안 지났으니 이번 주에 과연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없애고 레벨업 시켜서 뭐 327까지 올라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아래로 300까지 열어두고 이거를 없앨 것이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과정은 계속 좀 체크를 해 가도록 합니다. 외인들이 선물 가지고 핸들링을 장중에 되게 많이 하고 기관들 수급 특히 연기금보다는 금투 중간중간 이제 사모펀드의 수급 강도가 크다 보니까 영향도 받고 하는데 금융투자의 금투의 수급에 외인들 선물이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는 분위기면은 선물도 일정 부분 좀 매수로 가고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외인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자,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관들 중에서 금투의 현물 수급과 외인들의 선물이 어느 정도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 그러니 이제 금투의 매수, 매도세 규모에 따라서 매도가 많아질 것이냐, 매수가 많아질 것이냐의 지수 흐름이 그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매수가 많아졌으니 일부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수가 눌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외인들도 선물로 누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계속 며칠 매도가 있었네 매수 해줄 가능성 시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외인들 선물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뭐 매일같이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는 것도 유효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외인들은 305에서 315 가두리를 놓고 지수를 아래쪽 위쪽 왔다 갔다 핸들링을 하려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320 아래로는 305 300에서 320 사이 크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놓고 코스피 200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00 오면은 전저점 자리, 그죠? 이거 언더슈팅 되면 300, 오버슈팅 되면 320, 는 317 정도가 돼요. 115에서 317. 단기적으로는 하단선에서 밴드 하단에서 중심선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조금 더 위쪽 아까 얼마였을까요? 327이 되네요. 그죠? 327 그러면 상단이 되네. 325에서 327 정도면은 그죠? 따라서 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지수가 움직여질 텐데 그러면 21선 아래쪽이잖아.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 모습이 어떠할지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눌려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후에 변화 과정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거나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계속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갇혀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가두리 상황에서 움직여 갈 자리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은 자 이후에 과연 방향을 잡아서 기술적인 흐름상 201선이 여기 있는데 201선을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201선을 돌파하면서 1201선에 안착을 할 것이냐. 201선 돌파를 시도를 여기 201선을 해서 안착을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주중에 전화 과정을 좀 계속 체크해 가도록 합니다. 자, 시황은 이렇게 간단히 언급을 하고 항상 이야기했던 거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은 거래량이 늘었네요. 그죠? 왜? 중형주,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했으니까 코스닥 거래량이 늘은 거죠. 거래 대금은 6조 1천억밖에 안 되는데. 전날은 5조 8천억, 이날은 5조 원. 5조 원. 중소형주들이 좀 더 강하게 양봉 만들면서 올렸다.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좀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이다. 그리고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7조 2천억. 거래 많지는 않아요. 그죠? 거래량 감소하면서 7조 원이면 대형주 위주로
눌려 있었던 거죠. 양봉은 만들었지만 거래는 코스피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고 코스닥이 오히려 증가하는 분위기고 조금은 거래 대금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가 증가하는 코스닥이 조금 더 양호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수급 흐름으로 볼 때는 과연 그리고 금투세가 결정이 계속 지금 오늘도 자료 보니까 금투협에서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라고 100억을 기준으로 상향하라고 하는데도 야권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주주가 10억을 고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국민들은 글쎄요 가난하고 개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10억이 대주주라고 하면은 10억이 우리나라의 지금 GDP를 놓고 볼 때 10억의 대주주가 맞는 걸까요? 100억의 대주주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무튼 결정이 되고 나면은 좀 더 수급이 들고 거래량이 증가를 할 수 있을지도 일단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난주 무방하면서 종목을 언급했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우리 매매를 복귀를 해보면은 무방에서 PM 풍년 이야기를 추천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영풍 정밀이 있었죠. 그죠? 영풍 정밀이 있었습니다. 영풍 정밀은 목요일날 개판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진짜 5%만 올라가거나 안 가면 확 집어 던지는 바람에 그죠? 무지막지하게 빼버립니다. 11%가 빠졌었네. 오늘 이거는 그냥 안 가서 밑으로 밀리길래 자르고 오상자일로 복구를 했습니다. 오상자일. 그 목요일날 매수해서 다음날 6,000원을 목표로 딱 6,000원 목표 보고 분할합니다 했는데 15% 올라갔었죠. 그죠? 15% 올라가서 수익 자른 거는 수익 잘 보고 나왔습니다. 오상으로 복구를 해서 수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풍년은 제가 이야기했던 시나리오대로 나왔죠. 그렇죠? 단봉 하나 혹은 바로 올라갈 법 했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윗꼬리 만들고 거래 이 정도에 뭐 만들었으니까 금요일날 양봉 쭉 만들면서 혹여나 신고가 한번 찍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올라갔으면 한 10,000원 이쪽을 좀 기대해 볼까 했었는데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증가를 하고 이것도 조금만 남기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밑에서 추매하신 분도 있고 잘 만들어 올라갔죠. 자, 오늘 오늘 정치 테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시즌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 특징주 좀 체크하고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금요일 특징주들을 보면은 동전주 상한가 간 거 있고 컨텐츠 쪽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 이 현상을 간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바타 쪽 다른 손이 튀어 올라온 것도 있고 배급사 파트너사 흡사병 된 게 있어서
왜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잘 나오는데? 네. 자, 이게 그렇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개별적인 이슈 있고, 이제 뭐 금요일 날 움직였었던 테마는 컨텐츠 쪽이 조금 있죠? 컨텐츠 쪽. 요것도 이메이드 맥스도 뭐 개별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고. 그리고 컨텐츠하고 5G가 테마성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뭐 에스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 스튜디오나 뭐 이게 컨텐츠 쪽 바른선 ENE 그리고 RF 5G RF 있고 펜엔터도 컨텐츠 쪽 바이퍼 등등 있었습니다. 사마네트도 있고 장마판에 뉴스가 뜨면서 뭐 우리 저기 뭐 휴전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재건주도 몇 개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쪽은 막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개별주들 테마성 움직임을 좀 만들었고 일부 이제 정치 테마들도 좀 움직였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좀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부분적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어서 애매하기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자, 그 중에 정치 테마가 목요일 날은 오리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대장기업으로 강하게 움직였고 어제도 좀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노을이하고 우리는 목요일날 그냥 단타로 소소하게 저거 영풍 정리를 자르면서 요거 소소하게 좀 매매를 했는데 금요일날 또 이 녀석이 강하게 움직였죠. 오리콤은 이렇게 강하게 안 움직이고 윗골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 뭐 기본은 시장 거래 대금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유동성이 많지가 않으니까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쪽 움직였다가 이쪽 움직이고 한동훈 관련주들에서 오리콤, 오파스넷은 힘을 못 썼죠. 제각기 노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즌 때 정치 테마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른 패턴과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쉽지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타겟을 좀 잡을 만한 종목들 먼저 이제 꾸준하게 추세 타고 움직이다가 내려왔으니까 아마 이런 모습일 테고 이후에 움직인 게 오리콤이 잘 움직였고 노우리가 따라서 잘 움직였고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태양금속이 살짝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의 어떤 패턴의 종목을 볼 수 있냐 하면은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좋은데 한꺼번에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서 움직이는 녀석들을 오히려 돌아가면서 타겟을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수익이 강하게 들었던 녀석 중심으로 또 보고 하루 이틀 수급이 강해지면 하루 이틀 2, 3일 내로 움직이는 자리가 있을 수 있을지를 보고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밑에서부터 매수해서 수익 관점으로 보유한 게 아니면은 뭐 몇 개가 있어요. 한동훈 관련주들도 몇 개가 있는데 강하게 움직인 것은 오리콤하고 노우리하고 오파스는 조금 지나가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거고 이격 쭉 벌어지니까 밀린 거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돈다?
이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오이콤, 노을 쪽으로. 한 번에 안 움직이니까. 그런 식의 순환을 좀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는 뭐 이제 김동현 주로는 풍년 하나만 주로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초반에는 SG 글로벌이 움직였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서부터는 왔다 갔다만 하죠. 200일선. 위에 1200일선, 400일선이 있으니까 한 번쯤 도전을 할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분위기고, 풍년이 추세가 좋으니까, 추세가 좋으니까 수급 받쳐주면서 잘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풍년 하나를 놓고 아직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올라가면 1만 원 위쪽을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1만 원 위쪽, 1만 1,000원 가면은 1,000원 위쪽 올라가면은 좀 매물 저항이 크기는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전고점까지 시도를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다 그러면 시도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는 이제 좀 텐션 때문에 올라가면 좀 밀릴 수 있어서 한 파동 정도는 좀 노려볼 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거래 없이도. 장대 연봉. 마이너스 9%로 마감해. 거래가 없는데.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올려. 그런 정치 테마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초점 맞춰 포커싱 되는 사람들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생겨서 돌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오늘 수급이 안 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놀다가 적절하게 관리만 하거나 조절해놓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뭐 화면? 지금 종목 화면이 나오는데 종목 화면은 안 나오나요? 그러시면은 위에 재접속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화면이 종목 화면 나오고 있거든요. 송출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풍년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이제 음봉 눌려질 수 있습니다. 눌려질 수 있다. 눌림 나온다. 그럼 뭐 이제 아래 꼬리 한번 다시 잡아서 한 파동 정도도 공략해 보셔도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은 괜찮기 때문에 1만 원 위쪽을 좀 볼 가능성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 잘 잡아 보시고요. 단기나 그 추세가 일단 괜찮아요. 추세 흐름이. 그래도 수급이 들면은 이런 파동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작년 초에도 그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쓰리봉 만들고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1200에선 잡고 저점 높아지면서 올라와서 이 분위기에서는 뭐 이거를 첫 파동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동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워낙 이제 거래가 적다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거래가 적은 편이죠. 추세는 좋으니까 그 포인트 공략 포인트 좀 잡아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뭐 한두 개, 두세 개가 있는데 관련주는 이게 뭐 추세가 좋으니까 더 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종목 중에 오리콤이나 노우리가 있잖아. 네, 얘네들도 수급 흐름으로는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뭐 만들 수는 있어 보여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만들거나 살짝 음봉의 단봉을 만들거나. 그런데 현재 모습에서는 노리도 한번 공략 포인트 잡아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은 매물이 좀 커서 위에 올라가더라도 정고점 한번 넘어가더라도 제 매물 크기로 봐서는 쉽게 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돌파 시도 매물 소화 과정에서 시도는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전혀 기술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일선 또 우상향 돌아야 되고 안착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후에는 조금 힘이 좀 상쇄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움직였던 정지 테마는 그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 정도가 되고 이렇게 조금 중간중간 나오기는 해요. 뭐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면 뭐 이미지상 뭐 홍준표 있고 또 누구 있고 한동훈이 있고 김동연이 있고 이재명이 있고 뭐 유승민이 있고 그죠? 최근에 움직였던 게 유승민이가 출마한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별거는 없죠. 이 정도 올라온 정도에서 나온 거니까 아마도 이후의 분위기에 따라서 뉴스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조사라든가 조사 결과 나오는 것들이 매주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조사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수급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유승민 쪽도 이제 두 개죠. 대신하고 3일 기업인데 최근엔 대신이 더 강했던 거죠. 근데 3일 기업도 자리 잡으면은 3일 기업도 강할 수가 있어요. 3일 기업은 우리 뭐 계속 이때부터 시즌마다 수익 잘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1200에선 잡고 있잖아. 그리고 얘는 또 재건 쪽도 연관성이 있어요. 건설업이기 때문에 시총이 많지 않아서 유통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움직이면 또 강하게 한번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영남간에서 과연 홍준표를 두고 어떻게 또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국선제나 경남스틸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두 종목. 그 중에서 한국선제가 훨씬 더 흐름이나 괜찮은데 바닥권에서 둘 다 바닥권에 있어요. 회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죠? 1200에선 잡고 있잖아요. 스틸 쪽이니까 또 연관성 뭐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좀 주시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치 테마들은 그런 것들을 뭐 모니터링 계속 해가면서 아마 그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수급 흐름을 체크해 가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시간외로 오리콤이 조금 올랐네. 이런 애들은 올려서 음봉 밀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특별하게 시간에 움직이는 애들은 특징적인 것들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특정 테마나 이슈에 집중됨이 없으니까 시장도 또 아주 지지부진하고 약세 모습이었으니까 약세 시장이 시황이 약세인 경우에 정치 테마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슈를 삼아야지 또 뉴스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니까 그 이슈를 삼아서 그럼 뭐 이쪽 테마 움직이네 너도 나도 조금씩 관심 갖거나 돈이 도는 경향이 있는 거죠. 들도 나름 그뭐 세력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 보유보다는 매수 보유 관점에서는 아주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 뭐 수급이 괜찮은 자리 괜찮은 종목이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수급 이후에 뭐 단기 관점에서 짧은 스윙 관점에서 그 흐름과 수급과 뉴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현재로서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잘 나가죠. 그죠? 잘 나가고 글로벌하게도 뭐 계속 좀 잘 나간다는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컨텐츠 쪽도 일단은 요게 뭐 지금 현재 나오는 막내 아들도 있긴 하지만 컨텐츠 쪽 하지만 영화도 있고 그죠? 영화가 지금 이제 아바타도 있고 그리고 국내 영화 상영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일정들이 있잖아요. 영화 쪽하고 드라마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웹툰도 있고 웹툰도 있고 OTT도 있고 한 번에 다 도는 거 아니고 이쪽으로 돌다가 이쪽으로 돌다가 뭐 일부씩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자금이 과거처럼 정말 거래가 많이 붙던 시기였으면은 왕창 움직였을 거야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수급 흐름에 따른 그 순환도 좀 잘 이용을 해야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일부 하나를 매수해서 오버를 했는데 월요일 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또 5G가 지금 5G 쪽도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5G 쪽 최근에 뭐 기관들 일부 수급들도 좀 드는 상황이고, 예, 아, 가입자 수가 10억 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5G 가입자 수가 글로벌하게 상당히 늘어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쪽 애들이 최근에 조금 수급 바닥권에서 움직여줬죠. 바닥권에서. 그죠? 이 솔루션이 한번 딱 튀어올랐다가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이노와이어나 RFHIC가 금요일날 조금 강하게 서진 시스템하고 움직여 주었다가 서진은 1200에서 흐름 잡고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밀렸었네요. 외인들, 기관들, 연기금까지 수급이 들었던 거고 5G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거는 뭐 개별적인 수급보다는 기관회인들 수급 좀 생각하고 아마 포인트를 좀 잡아보심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치 테마는 그렇게 매매 포인트 잡았으니까
이번 주 중에 조금 관심 갖고 봐야 될 것은, 재건 쪽은 이제 러시아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예, 공략 타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아요. 금요일날 막판에 아래서 반등 자리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뭐 계속 좀 모니터링 하셔야지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어, 아, 최근에 좀 순환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 테마하고 이렇게 좀 적어드릴게요. 하지만 이야기하고 하지 않게 마치도록 할게요. 컨텐츠하고 영화 있고 드라마 있고 그죠? 스트리밍 있고 OTT 오늘 이제 중국 서비스 관련된 거 이쪽도 좀 봐야 될 거고 5G가 또 움직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거고 외에는 뭐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일 테니까 재건 쪽은 이거는 러시아발 이야기에 따라서 친 입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개별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놓고 이제 스윙 관점은 뭐 그전에 이야기했었던 거 계속 보고 있어요. 스윙 종목들 하고 단기는 몇 개씩 뭐 한 네다섯 개씩 순환 되고 있고 장중 단타를 예, 한두 개씩 진행하는데 요거는 10시 이후에요. 10시 이후에. 장중용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예, 수급이 확인돼야 되니까 확인하고 하는 거죠. 수급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금 어쨌거나 매크로 혹은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번 주는 화요일 날 FOMC가 확인이 돼야 되고 FOMC 확인되어야 되고 이게 과연 산타 랠리로 연결될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 거고. 근데 현재 외인들 포지션으로는 악습권이고 이게 위에 상황에 따라서 열리는지도 방향성도 확인해야 되고 확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녹록치는 않아요.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로 넘어가면은 어닝 시즌인데 미국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어서 등등등 그죠? 등등 거쳐가야 될 난관들이 있는 거죠. 지수가 뭐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해가면서 기존의 종목들을 기존에 이제 수익 날 때
부분적으로 해지해가는 겁니다. 해지 해서 그러면서 이제 현금 유동성을 만드는 거죠. 현금 이렇게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우리도 계속 저렇게 해갑니다. 그러니까 시황이 안 좋으면은 장중 단타는 녹록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시황을 읽어가는 이유는 보는 이유는 적어도 초반에 우리 지수의 특징상 지수가 갭뜨면은 음봉으로 눌리고 그죠? 음봉으로 눌리고 개파락하면은 밀리다가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보아야 되니까 초반부터 지나치게 빠르게 들이대고 때로는 뭐 이제 확실한 종목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적어도 1시간은 기다려서 한 30분 1시간은 기다려서 지수 흐름과 프로그램이 연동되다 보니까 거래가 많지 않을 때는 프로그램 연동되어서 흘러내리거나 조금씩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봐야 되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연동되기 때문에. 기관도 금투 애들의 수급 변화. 연기금이 저거 계속 매수하다가 나중에 또 매도할 것인지 등등.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도 1시간은 관망 모드 하면서 가다가 확실한 종목들을 가지고 장중 트레이딩 하면서 장중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혹은 뭐 현금 확보를 해가기 위한 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후에 포트를 구성해 가기가 훨씬 더 좋게 됩니다. 중기 포트든 스윙 포트든 현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스윙 이상 종목들은 자리 오면은 올라가면은 뭐 리밸런싱 혹은 축소 추매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단타는 테마나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풍년 같은 경우는 단기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매매했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타겟팅 잡으면은 이제 일부 수급 들고 움직이는 한 계속 이제 움직이는 한 이제 일정 부분 상승할 때까지는 단기용으로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수익 챙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이 좀 관건입니다. 화요일이 관건이고 내일 지수는 뭐 야선은 많이 내린 게 아니어서 일단 뭐 지수 좀 개파락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아마 장중에 큰 무리 없으면은 한 번 더 살짝 약보합이나 밑에서 시작하더라도 아마 올려줄 가능성도 있어요. 왜인들 금요일날 파생 수급이 선물도 매도를 한 데다가 파생 쪽이 지금 코를 왕창 늘려놓고 품매도를 늘려놓았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초반에는 눌려 있다가 수급 변화 생기는지 좀 지켜봅니다. 월요일날 개인 수급이 초반에 오전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또한 조금 초반에는 주의해야 될 부분. 다음부터 화요일날 밤에 있는 거니까 야간 방송 이후에 좀 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확인하고 가보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눕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